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미국은 참 큰 나라입니다. 한국에 비해서 12배 정도 경제 규모를 갖고 있습니다. 미국을 여행하다 보면은 두 가지 생각을 갖게 됩니다. 하나는 나라가 정말 크다는 생각 하나 하고, 두 번째는 전국이 참 골고루 잘 발달되어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2018년도에 미국은 2.9% 성장했습니다. 그 큰 나라가 2.9% 성장한다는 대단한 성장이죠. 같은 기간 동안 한국은 2.7% 성장을 했습니다. 2019년 1, 4분기에 미국은 3.2% 성장을 했습니다. 한국은 마이너스 0.3%를 기록했습니다. 올해 노무라 정권은 한국의 경제 성장률을 1.7%까지 낮게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기관들도 2%대에서 계속적으로 하향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올해 작년보다 조금 낮은 2.5% 성장할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는 참 지금 상황이 좋습니다. 월 평균 20만 개의 일자리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4월 한 달만 하더라도 26만 3천 개가 만들어졌습니다. 실업률은 3.6%로 1969년 12월 이래로 가장 낮은 실업률을 기록했습니다. 103개월째 고용 증가가 계속 이루어지는 것도 대단한 기록 가운데 하나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정책에 대한 지지율도 56% 정도가 될 정도로 취임 이래 가장 높은 기록입니다. 재선 가능성도 그만큼 밝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정치도 결국은 경제고, 정치도 결국 지갑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지갑이 두둑해지면은 현직에 있는 사람들을 뽑으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피력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질문입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을 드리기 전에 한국은 성장률, 실업률, 공실률, 제조업 가동률 등 모든 면에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어렵습니다. 두 나라 사이에 격차가 발생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두 나라 격차, 그 원인은 무엇인가? 미국은 검증받은 경제 이론의 바탕을 둔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복잡하지도 않고 어렵지도 않은 그런 검증받은, 이미 경제학계에서 충분히 검증받고 또 실제 사례 속에서도 검증받은 그런 경제 이론의 바탕을 둔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검증받지 않은 조약하고 허접하고 거짓되고 사이비 이론이 아니고 주장에 바탕을 둔 경제정책을 실시했습니다. 세상에 제대로 공부를 한 경제학자들조차도 배운 바도 없고 들은 바도 없고 본 적도 없는 이른바 소득주도 성장 이론, 다시 이야기하면 임금주도 성장론의 바탕을 두고 정책을 실시한 결과 지금처럼 참담한 경제 상황을 맞게 됐습니다. 두 나라의 격차의 원인은 그야말로 지적 기반의 격차였다, 혹은 정통과 사이비의 대결이었다, 진짜와 가짜의 대결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로 미국은 과연 어떤 정책을 사용했는가? 미국이 사용한 정책은 두 눈을 갖고 편견 없는 경제학자들이라면 누구든지 수긍할 수 있고 쉽게 이해할 수 있고 알 수 있는 그런 정책을 사용했습니다. 특별한 비법은 어디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를 채택하는 데는 사업가 출신인 트럼프의 현장 경험뿐만 아니고 자신의 경제 철학에 깊게 역할을 했습니다. 민주당 후보와 다른 정책을 구사했습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최고의 경제 성과를 기록하게 된 구체적인 정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책들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시사적이고 교훈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찬찬히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고성장의 미국 중요한 요인 중에 1등 공신은 감세 정책입니다. 세율을 낮춰서 투자 심리를 자극하고 투자를 촉진한다. 그것이 트럼프 경제 철학의 기초에 깔려 있습니다.
2017년 9월 달에 소득세 최고 세율을 35%에서 21%로 낮췄습니다. 그러니까 1월 20일 날 취임하고 난 다음에 약 7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전격적으로 세율 인하 조치를 실시했습니다. 당시에 의회에서 반대도 상당히 심했습니다. 왜 그럼 세수가 줄어들기 때문이죠. 개인소득세 최고세율도 조절했습니다. 39.6%에서 35%로 낮췄습니다. 소득세 가세 구간도 기존의 7개에서 3개 구간으로 축약했습니다. 상속세를 폐지하고 기업 설비 투자에 대해서 적시 상각 제도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설비 투자가 증가하고 기업 이익이 증가하면서 배당과 임금 인상으로 바로 연결되게 됐습니다. 첫 번째, 감세 정책입니다. 두 번째, 규제 개혁입니다. 투자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신념은 자신이 규제 국가의 파괴자가 되어야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1월 21일 날 취임하고 난 다음에 바로 7일 지나서 일주일째 규제 비용 총량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1월 30일입니다. 2017년 1월 30일. 그러니까 취임과 더불어서 일주일에 거의 처음으로 단행한 조치가 규제 비용 총량제입니다. 새로 규제를 하나 만들려면 나머지 두 개를 없애라는 겁니다. 행정명령 13771호로 알려진 그런 과감한 규제개혁 정책입니다. 행정명령 13771호에 서명하면서 자신이 재임하고 있는 동안에 연방정부 규제를 75% 수준까지 감축하겠다. 그렇게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까지 1579개의 기존 규제가 폐지되거나 유보됐습니다. 81억 달러의 예산 절감이 발생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400개 정도의 신규 규제 과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미국의 규제 비용은 1조 달러 정도가 발생했다는 것이 바로 선거 전에 임해서 국민들을 설득한 트럼프의 중요한 논거였습니다. 따라서 레이건 행정부의 감세 정책과 규제 획파 정책, 규제 개혁 조치의 전통을 고스란히 트럼프 대통령이 물려받아서 자신의 신념의 바탕을 두고 규제 개혁을 실시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투자 환경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면서 기업 투자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예산도 절감이 됐고, 그 다음 여러분 세 번째는 작은 정부입니다. 정부의 규모를 줄여야 민간 영역이 활성화된다. 그런 부분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트럼프의 경제 철학의 중요한 일종의 기둥에 해당합니다. 정부의 시장 개입을 줄여야 경제가 산다. 2011년도에 연방 공무원 수는 340만이었습니다. 2018년도에 200만 정도로 줄었습니다. 국내 총생산 대비 연방 지출 규모는 지금 21%입니다. 이 수치는 1950년대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재임하고 있을 당시에 미국의 GDP 대비 연방 지출 규모하고 비슷한 수준까지 끌어내렸습니다. 작은 정부, 우리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그런 방향으로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유연한 노동시장입니다. 미국의 노동시장은 해고와 임금 설정 모든 부분에서 세계 최고의 유연성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유연성을 근로자들이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미국의 젊은이들은 2년에 3년마다 일자리를 옮겨 다니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만큼 자신의 경력 관리에 자기 자신이 책임을 지고 노력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한국은 정주행인데 반해서 주거를 하는 거죠. 한 곳에 머물지만 미국은 노마드, 이동형의 그런 근로자상을 갖고 있습니다. 유연한 노동시장이 미국의 많은 창업을 가져올 수 있었고 미국의 경쟁력의 핵심입니다. 유연한 노동시장은 노동시장 자체에 대한 제도도 중요하지만 근로자의 의식이라는 것이 진입과 퇴출, 해고를 자연적으로 받아들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미국 경제의 부활의 다섯 번째 요인은 파괴적 혁신의 수용 능력입니다. 대단히 변화 친화적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과 같은 혁신에 대한 저항이 아주 낮은 사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글, 우버, 애플, 익스피디아 수많은 비즈니스 모델들이 대부분 미국에서 탄생했습니다. 우리 사회가 카풀 제도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혼란스러워하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미국과 대조가 되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짧은 기간에 1조 달러의 시장 가치를 자랑하는 유니콘 기업은 2015년도에 131개에서 현재 315개까지 3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나머지 미국 부활의 6번째 요인은 셰일 혁명입니다. 에너지 자립과 비용 절감이 가능해졌습니다. 미국은 드디어 중동에 의존하지 않고서도 에너지 자립을 할 수 있는 그런 신기록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4인 가족으로 셰일 혁명에 인해서 1년에 $1,100 휘발유값 인하와 $750 정도의 전기료 인하 효과를 거둘 수 있게 됐습니다. 그만큼 소비자들이 가처분 소득을 많이 갖게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에너지 산업 규제가 완화가 되면 약 1천만 개의 고용 창출 효과가 발생할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3조 6천억을 들여서 루이지애나의 롯데케미칼이 대규모 석유화학 단지를 건설했습니다. 셰일 혁명에서 발생한 세일을 처리해서 석유와 각종 원료를 만드는 그런 가공공단이 바로 3조 6천억을 롯데케미칼이 투자해서 백악관까지 초청됐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요약 정리하겠습니다. 미국은 정통경제 이론의 바탕을 둔 정책으로서 획기적인 성과를 거뒀습니다. 정부 예산을 확보해서 투입해서 일자리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감세, 규제 완화, 작은 정부, 유연한 노동시장, 창조적 혁신 등입니다. 미국의 행보는 한국과 정반대의 길을 달려왔습니다. 두 나라의 경제적 성과의 격차는 다른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큰 것은 정책 실패입니다. 정책 실패입니다. 정책 실패 때문에 오늘 한국이 이렇게 참담한 경제 성과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정책 실패, 정책 실패, 정책 실패가 그 원인이었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